안녕하세요. 에이페오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전시 지하철 갈마역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이곳 갈마역에서 도보 16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보통 서울시의 경우 지하철 역세권으로부터 몇 분 거리 내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전시의 경우는 주차장 면적을 굉장히 확보하고 있어서 지하철역으로부터 도보 몇 분 거리 내에 있냐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2023년도 4월 달에 준공이 된 신축 건물입니다. 지상 5층 건물로 1층에는 상가를 두고 있고 2층에서 4층은 다가구 주택, 그리고 5층은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총 21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실 없이 임차인만 꽉 채운다라면 월 1,300만 원 이상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신탁 대출을 활용할 경우 낙찰가의 90% 대출 나오기 때문에 한 3억대만 있어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물건입니다. 둔산동에는 정부 대전청사,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청 등 각종 관공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여 개의 공기업과 각종 기업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아 백화점을 포함한 여러 상업시설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둔산동에 직장을 둔 젊은 직장인들이 주거 배우지로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 둔산동을 둘러싼 갈마동, 탐방동, 월평동, 괴정동 등이 있습니다. 이 네 지역에는 임차인 수요가 아주 풍부해서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 또한 갈마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본건의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828번입니다.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06-10번지입니다. 감정 가격은 29억 7,233만 8천원입니다. 최저 입찰가는 현재 1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인 20억 8,063만 6천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2억 806만 3,6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 147.4평, 건물 면적 282.8평, 제시의 면적으로 31.6평이 있습니다. 본건은 대전 한밭 새마을 금구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5년도 5월 1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23년도 4월 12일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또한 2023년도 4월 12일 MCI 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 4건, 가압류 2건, 임차권 1건, 질권 3건, 전세권 1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권을 제외한 등기부상의 총 채무액은 38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본건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 인수되는 법적인 권리는 없으며 모든 근저당권 등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상 5층 건물로 건폐율은 49.86%, 용적률은 191.87%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1층 소매점, 2층에서 4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층은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건축물에 등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은 옥내 5대, 옥외 10대, 따라서 총 15대의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 소매점 및 계단실 18.79평 상가 1개호실, 2층 다가구 주택 64.33평 1.5룸 4가구, 투룸 2가구, 3층 다가구 주택 64.33평, 1.5룸 4가구, 투룸 2가구, 4층 다가구 주택 64.33평, 1.5룸 4가구, 투룸 2가구, 5층 다가구 주택 71.01평, 3룸 2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1가구, 1.5룸 12가구, 투룸 6가구, 3룸 2가구,
총 호실이 2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각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3년도 4월 12일 한밭 새마을금고의 건조당입니다. 원 채권을 MCI 대부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건에는 한 명의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1층 상가 이모 씨인데 이분의 보증금은 1천만 원이고 월세는 100만 원입니다. 이분은 사업자 등록 및 배당 신청을 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의 전입 및 사업자 등록일은 대항력에 영향을 주는데 배당 순서는 확정일자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분은 비록 배당 신청을 하였으나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배당받지 못할 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 1,00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차인은 모두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본건의 총 호실은 21개 호실인데 그중 12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기록이 없는 세대는 205호, 206호, 401호, 404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체류 확인서에 3명의 외국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의 호실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3개 정도의 공실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김모 씨가 301호, 302호, 305호, 306호 총 4개 호실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룸 구조를 가지고 있는 501호의 경우 3명의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컨대 아무래도 회사에서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일인 2023년도 4월 12일 기준 대전시의 경우 보증금 8,500만 원 이하 2,8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는 총 9가구로 201호, 202호, 303호, 304호, 402호, 403호, 405호, 406호, 502호입니다. 이 건물은 1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2층에서 4층까지 다가구 주택, 그리고 5층은 공부상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건물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숙지하시고 물건 하나하나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외부 및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외부 모습 보면은 외장재가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토지 면적이 무려 147평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주차 대수만 무려 10대를 댈 수가 있어요. 보통 대전의 경우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제가 영상 초반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해드렸잖아요. 자, 이 본 건물은 밖에 메인 도로에서 약 20m만 오면은 본 건물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내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일제 상가 부분. 여기 지금 피자 가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분 또한 배당 신청을 했지만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권리관계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이분은 아무리 배당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굉장히 뒤로 밀립니다. 따라서 이 낙찰받은 잔금으로 배당을 받는다라면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지만은 실제로 낙찰받은 금액이 없다라면은 우리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 참조하시고요. 현관문은 평범하게 되어 있고 현관문 우측에 우편함이 있습니다. 우편함에 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지서들이 많이 꽂혀 있는데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은 205호가 좀 많이 쌓여 있는 편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 임차인들 대다수 다 거주하고 있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건물 좌측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에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경차 자리도 있고 한데 여기가 총 15대를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안쪽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주차장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조금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전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는 총 상가 포함 21개 호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가 차단되어 있는 세대는 없습니다. 건물 후면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보이고 있네요. 여기는 계량기가 2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건물 후면부와 건물 우측부. 후면부에 있는 도시가스 계량기에는 공급지 않는 세대는 전혀 없는 걸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현관문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큰 편이고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내부 깔끔하고요. 첫 느낌은
안에 내부 타일도 좀 밝은색 톤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위에 천장에 센서 등도 굉장히 좀 밝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좌측 상단에 CCTV가 지금 잘 동작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게시판에 입주민들 차량 넘버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거의 대다수 호수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걸 일단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입구 쪽에 지금 계단 밑에 조그만 미니 창구가 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일단 확인은 안 됩니다. 이 건물 5층 건물인데 일단 엘리베이터 놔두고 하나하나 계단 따라 올라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1층이 상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층고가 높습니다. 따라서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높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은 201호에서 206호까지 총 6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은 1호 라인 1.5룸 8평, 2호 라인 1.5룸 8평, 3호 라인 2룸 16평, 4호 라인 2룸 16평, 5호 라인 1.5룸 11평, 그리고 6호 라인은 1.5룸 8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지금 수도 계량기가 여기에 설치가 2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내부 관리 깔끔한 상태고요. 그런데 204호고 앞에 지금 바닥을 보니까 뭔가 대리석 바닥인데 물 먹은 흔적이 나와요. 여기에 뭔가 하자가 있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도 계량기 쪽 한번 열어볼게요. 수도 계량기에서 지금 물이 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 갑자기 수도 계량기에서 물이 떨어진지 좀 황당한데 이 부분 왜 여기에 물 떨어지는지 한번 관리 업체랑 한번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요?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혹시 예, 예. 여기에 최대 큰 하자 같은 거, 뭐 누수라든가, 뭐 타일 깨진다든가 뭐 있나요? 그거는 특별히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온 건 없는데 4층이 한 세대가 물이 누수가 있는 세대는 있었어요. 외벽 쪽에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외벽 쪽에서 네, 샤시나 이런 데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창문 주인분이 맨 처음에는 수리를 해주신다고 하다가 예, 이제 조금 차일피일 미루다 그 경매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 수리는 안 돼 있어요. 4층 그 외벽에서 그 물 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404호가 그럴 거예요. 일단 환경호수만 그렇다 이거죠. 네, 지금으로서는 그거 하나입니다. 204호 앞에 물 먹은 대리석 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 204호 며칠 전에 예, 그 계량기, 수도 계량기 떼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거기 나온 거예요. 수도 계량기 펴가면서 물이 거기서 좀 나온 거예요. 204호만 다시 연결했거든요. 204호는 연결 안 돼 있고 아직. 근데 그게 왜 그 철거 작업 하셨던 거예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밀랍돼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물 새네. 204호에 물 새요. 그럼 또 누가 만졌구나. 204호에 지금 물이 예. 뚝뚝뚝뚝뚝 이 속도로 새요. 한 방울씩이. 이 양이면 꽤 되는데 근데 시간 조정하면은 그럼 저희가 또 들어가 봐야 되는데 거기 자꾸 수도를 잠궈놓으면 써가지고 계량기까지 철거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같이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관리 업체랑 왜 여기에 수도 계량기 하면서 물이 누수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 수도 요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차단을 시켜놨다가 다시 재연결을 했는데 재연결 과정에서 조금 잘못 연결해서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3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가는 계단에 제일 눈에 띄는 거 통창으로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외부의 햇살이 그래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살고 계신 임차인 동의를 받아서 지금 마침 302호문이 열려 있거든요. 네, 간단히 내부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303호는 투룸이거든요. 지금 문이 열려있어 쭉 보는데 굉장히 거실이 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2개 투룸이 있고 가운데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은 301호에서
306호까지 총 6개 호실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전용 면적은 2층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1호 라인 8평, 2호 라인 8평, 3호 라인 16평, 4호 라인 16평, 5호 라인 11평, 6호 라인 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의 경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김모 씨가 총 4개를 얻어서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각각의 4군데 호실이 다 거주하고 있는 분이 다 다른 걸로 되어 있어요. 전입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배당 시청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내부 둘러봤는데 아주 깔끔하고 역시 신축이기 때문에 전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단에 여러 가지 빨래도 널려 있고 그다음에 개인 짐들이 좀 있어요. 4층 또한 401호에서 406호까지 총 6개 호실을 가지고 있어요. 전용 면적은 2층, 3층, 4층 모두 동일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4층에서는 하나 주목할 게 제가 주택관리업체랑 통화를 했는데 이 404호 외벽 쪽에 그 밖으로부터 빗물이 유입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향후 낙찰 받는다면 지 가림막을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5층입니다. 5층은 501호와 502호 2개 호실을 가지고 있어요. 5층은 건축물 대장상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주거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용 면적만 무려 1호 라인, 2호 라인 모두 34평입니다. 굉장히 크죠. 아마 3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옥상 한번 올라가 보겠는데 계단에도 여러 가지 개인 짐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좀 건물 내부가 좀 약간 어수선해 보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워낙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다 내부 관리 상태는 아주 양호해요. 그다음 저희가 1층에서 지금 옥상까지 올라오는데 타일 파손된 여부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전혀 파손된 데가 없습니다. 옥상에 계단참에 현관문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추정해 보건데 1층에 주차장에 별도의 어떤 문이 있었던 흔적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거기서 제거를 하고 여기에 놔두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옥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옥상도 넓네요. 일단 이 물건은 여기 겨우 2년 된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외부에서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하자는 없고 옥상 바닥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당연히 벽에 크랙한데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옥상 한켠에 지금 공조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1층 상가 피자 가게에서 설치한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안에 하나 예를 들어서 중식당이 운영되는 경우라면은 이 공조기 밑에 기름때 같은 게 많이 끼기 쉽거든요. 그래서 1층 상가를 뭘로 두냐에 따라서 이 건물 가치는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1층 상가 1차에 재계약한다라면 좋겠지만은 재계약하지 않고 나간다라면은 나름대로 조금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이 1층 상가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건물 외부와 내부 모습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점. 따라서 이제 갓 2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경매 물건들 보면은 2019년도에서 2022년도에 물건이 대다수 경매 진행 중이잖아요. 2023년도 물건은 거의 대전시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저는 이 토지와 건물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면적만 무려 147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또한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안에 내부 보면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깔끔하게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 본 건물은 1.5룸과 2룸, 3룸 골고루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임차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서 임차 계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용 면적 또한 8평에서 14평, 15평, 무려 34평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 호실수가 21개 호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임차 수익 1,300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진 걸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점 살펴봤고 이제 단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 본 물건의 권리상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상가 부분인데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요. 비록 배당 신청하더라도 이분의 배당금은
잔금을 통해서 받을 수가 없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보증금 1,000만 원 인수해야 한다는 거. 자, 이 부분을 첫 번째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건물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4층 부분에 외벽에서 빗물이 좀 유입되는 세대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수리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는 게 지금 5층 부분. 여기는 건축물 대장상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이 부분은 무단 용도 변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적발 가능성은 있지만은 지금까지 저희가 적발된 사례는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건축물 등재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1층 상가는 현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에 계약되어 있고 향후 다른 임차인을 맞춘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정도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지역이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5룸, 2룸, 3룸으로 갖춰져 있는데 1.5룸의 경우 8평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한 500에 월 4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룸의 경우는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그리고 3룸의 경우는 3,000에 약 120만 원 정도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실 없이 임차인 꽉 채운다면 월 1,300만 원 이상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물건입니다. 저희 에이펙옵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그리고 경매가 어려워서 왠지 경매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그리고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업계를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펙옵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